자, 명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자미두수 공부를 하시면서 대한이라는 얘기가 아주 자주 나올 거예요. 자, 대한은 이 사주명리에서의 대운과 비슷한데요. 자, 명반을 째려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나이대가 나옵니다. 5살에서 14살, 15에서 24살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선생님! 그러면 95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00살 넘어서 살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 칸, 또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 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120세까지 볼 수 있는 명반이라는 거. 네. 자, 그 다음 유년은요. 1년 운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주 명리로 치자면 세운의 개념이 유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명반을 잘 보시면 방금 우리가 각각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왼쪽 위에는 사궁이 되고요. 항상 오른쪽 위는 신궁이 되고 항상 왼쪽 아래는 인궁이 되고 항상 오른쪽 아래는 해궁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자고 족발이고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오궁으로 피자 한 판이요. 이러면 오궁으로 이렇게 딱 피자 한 판이 가는 거예요.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12궁은 고정이었는데 문제는요. 12사항궁이 또 있습니다. 자, 12사항궁은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명이라고 써져 있죠. 나를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방, 명궁이라고 부르는 아이. 요 삼각형 화살표가 딱 찍는 아이. 거기가 명궁인데 옆에 보시면 형제, 부처, 자녀, 제백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방들마다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된지가 궁금해 라고 하신다면 여기 형제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보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12사항궁으로는 족발 피자를 시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마다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명궁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인 사람도 있고 여기인 사람도 있고 여기인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배달을 시키기가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건 항상 명궁에서 왼쪽은 형제궁, 항상 오른쪽은 부모궁. 그렇게 명궁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뭔지는 알 수 있지만 명반을 보고 딱 항상 명궁은 여기지 하고 찍을 수는 없다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12궁은 그 어떤 명반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궁으로 피자 족발 배달이 가능하다는 거. 아까 제가 약혼 반지 끼는 자리를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12궁은 항상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주성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진하게 써져 있는 별들 있죠. 14개의 아주 중요한 별들 14주성이고요. 자, 그 다음 선천사화라는 건 이걸 말합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로, 권, 과, 기, 꺼릴 기자까지 4개가 들어있는데 이건 선천사화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수많은 사화를 여러분들이 돌리게 될 거거든요. 네, 그건 그때 가서 제가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별의 밝기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명반을 보시면 어떤 명반은 이렇게 한자로 써져 있고요. 어떤 명반은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별의 밝기는 가장 밝은 게 묘, 그 다음이 왕, 그 다음 지, 그리고 평, 어두운 게 함이 되는데요. 자, 밝은 것에서 어두운 것으로 요 순서로 가는데 선생님, 하는 뭡니까? 쉬란 자잖아요. 별이 말 그대로 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묘, 왕 이렇게 별이 밝으면요. 에너지가 바로 쓰이고 베풀고 그 별의 기능이 강해지는 특성이 있고요. 별이 어둡잖아요.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쓰이고요. 아주 이기적이고 기능도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별은 가급적 밝을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묘왕은 밝은 거,
나머지 지평함은 어두운 거, 하는 말 그대로 쉬는 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자미두수 책을 보시다 보면 묘왕지가 어쩌고 저쩌고 함지가 어쩌고 저쩌고 낙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쫄 필요 없어요. 묘왕이 나오면 밝구나. 함이 나오면 어둡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끝. 쉽죠. 묘왕은 밝다. 함은 어둡다. 이렇게만 딱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쉬는 건 어쩌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나한테 도움을 주는 길성이 쉬고 있다면 아니 제가 지금 나 도와줘야 되는데 쉬고 있으면 어떡해 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나쁘겠죠. 자, 그런데 흉성이 쉬고 있어요. 다행이다. 저 깡패가 지금 나 때리러 올 판이었는데 자네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흉성이 만약에 쉬고 있다면 오히려 나한테는 좋게 작용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별은요. 그 별들에 따라서 밝은 곳, 어두운 곳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양 같으면 여기 위치에 들어갈 때는 묘왕지로 밝은 게 되고요. 여기 위치에 들어갈 때는 함지로 어두운 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별들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묘잖아요. 밝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평이죠. 어두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볼게요. 아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소 같은 12궁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록색으로 쳐져 있는 여기는 12궁 중에서 어느 궁입니까? 한번 남겨보시죠. 선생님도 혹시 어려우셨을까요? 어렵다면 점점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5궁 맞아요, 선생님. 이게 이제 떠가지고 제가. 네, 그쵸. 5궁이죠. 네. 아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게 글자가 너무 늦게 떠가지고 제가 순간 인터넷 안 되는 줄 알고. 네, 5궁 맞습니다. 아까 여기가 자궁이라 했으니 당연히 이거를 자, 축, 인, 묘, 진, 사, 오 이렇게 가도 되지만 선생님 우리가 혹시 사주명리의 충 개념을 아신다면 여기가 자궁이니까 자오충 되겠죠. 그렇게 오궁을 찾으셔도 된다는 거. 아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궁일까요? 그렇죠. 사궁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해궁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사해충을 아신다면 여기가 사였으니 당연히 반대편 방은 해궁 이렇게 푸셔도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그래서 명리를 조금 아시면 이 삼합이나 충이나 이런 걸 아시면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태음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사궁에 있을 때는 함으로 어둡잖아요. 근데 해궁에 있을 때는 묘로 밝죠. 그래서 별들마다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별의 밝기는 달라집니다. 자, 별의 밝기를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거 뭐든 보시고 당황하지 않고 별의 밝기 아이고 밝네 어둡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끝.